금융시장, 자산시장은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단타를 치겠다. 야, 그게 가능하면 저도 했죠.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거의 로또에 지속적으로 당첨되겠다는 확률과 똑같은데 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손실만 쌓이는 투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과 시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1편에서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은퇴 자산을 모으고 모아둔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타이밍에 맞게 사고 파는 전략을 긴밀하게 짜야 하는 걸까요? 금융시장, 자산시장은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국에 단타를 치겠다. 야, 그게 가능하면 저도 했죠. 29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국민연금에서도 자산배분 팀장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을 저는 대단히 찾기 어려웠다. 피터 린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13년 연속으로 연평균 매년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둡니다.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젤란 펀드를 투자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반절 손해본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막 오른다 그러면 따라서 사고 막 떨어진다 그러고 하면 따라서 파는 이 타이밍 매매를 거꾸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기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데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주식 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고 더 올라요. 물론 시간의 문제죠. 그만큼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금융위기가 왔어요. 펀드를 가입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중간에 팔았죠. 계좌를 열어봤더니 수익이 30%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일희일비하는 투자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 거라는 걸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느꼈고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저희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 데이터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가 1년 투자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은 40%에 육박하고요. 근데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언제 투자했든 간에 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의 변화 시점을 매번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도 인내심을 갖고 장기 투자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가 하락하면 9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 900만 원에서 10%가 올라가면 990만 원이에요. 그래서 11%가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50%가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50%가 올라가면 500만 원이 7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되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타이밍 투자가 위험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을 귀신같이 맞춘다, 50대 50으로 맞춘다 할지라도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것을 하락폭의 2배가 상승해야 된다. 거의 로또에 지속적으로 당첨되겠다는 확률과 똑같은데 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중간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나 거래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장기 투자를 하면 복리의 마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것이지만 복리는 이자가 붙은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돈을 굴리는 시간이 길수록 유리해집니다. 복리의 핵심은 시간. 돈을 쉬게 두면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만 복리로 일하게 두면 시간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인 장기 투자.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타이밍 투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투자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고 항상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감성에 쉽게 휩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지난 30만 년 동안 위험이라는 걸 보면 공포감을 느껴서 무조건 도망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한 종목에 투자 넣으면 팔고 도망가려고 해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혹시 로또 하시나요? 로또의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0%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버는 돈은 마이너스 400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이라면 당연하게 로또를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자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한다면 실제 1등할 확률인 850만 분의 1보다 더 높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갑작스런 위기에 도망치지 않고 잦은 매매로 인한 손실과 거래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이 필요할까요? 나는 지금 이번에 촉이 왔어. 나 이번에 올인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 전략이 장기간 꾸준히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인내심 있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최적의 은퇴 타이밍,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때 은퇴를 하고 또는 인컴형 투자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밀물의 시간이 오게 될 때 성공적으로 은퇴 설계를 하고 현금을 일출하는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다. 투자의 세계는 특히 장기 영역에서는 그냥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자동 이체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잊어버리고 가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일종의 이제 인생에서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운다 생각하고 새로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면 한 20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20년 더도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간다, 동행한다, 반려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금에 투자하는 걸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또에 여러 번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타이밍 투자로 불가능한 확률에 도전하기보다는 반려동물 키우듯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장기 투자로 만든 은퇴 자산. 그럼 정작 은퇴 후엔 만들어진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만나봅니다.